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시간입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젯밤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인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 의원님? 예, 구속 자체보다도 혐의 사실 자체가 이 정치와 종교의 이 불법적인 유착 이런 혐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적이고 국가 운영 체제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네. 봐서 판단한 내용이라고 보지만 그 혐의 사실이 충격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좀 더 중하게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은? 네, 권 의원은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본인도 찬성 투표를 해서 법정에 나간 바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본인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당당하게 임하겠다라는 뜻을 표현을 했고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말로만 했지 실제 이거를 옮긴 사람은 없는데 그렇게 네. 실제 실행을 했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게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구금하는 절차적 조치이지 이게 곧장 유죄 그렇죠. 판결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 권성동 의원이 똑같은 이런 비슷한 사례가 문재인 정권 때 있었는데 그때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다 무죄를 받아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오히려 권성동 의원이 이 완강한 부정을 했던 부분 이 부분이 오히려 증거인멸의 의심을 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특검이 이 사건을 죄질이 불량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질의 무거움 그다음에 또 추가 의혹이 또 있습니다.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 그리고 또 교인들을 대거 입당해서 이제 권성동 의원을 지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작업들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개가 같이 어우러져서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권성동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번 구속이 정치 탄압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좀 전에 우리 권칠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입당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을 핑계로 저희 당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느라고 당직자들이 다 지도부고 실무진들이고 자리를 비웠을 때 당사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특검이 전체 명단을 당원 명단을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원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주민번호라든지 주소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돈을 내는지 금융정보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전체를 다 요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빌미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야당의 근간이 되는 것을 다 완전 본진을 다 이렇게 가져가려고 했던 시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빈집털이 그런 선상에서 소위 야당 말살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반드시 이 사람들은 핵심적으로 주동인물이기 때문에 이 핵심이고 당원일 거라고 해서 특검 쪽에서 내밀었던 인물들이 있거든요. 네. 두 자릿수를 내밀었는데 그중에 한 명도 당원 명부에 없었던 것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 탄압, 야당 말살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당원 명부 문제는 당원 명부의 일치 여부만 확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것은 조금 지나친 걱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권성동 의원 본인도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누차 이야기를 해왔고 본인이 결백하다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서 당당하게 가리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당대표, 법사위원장까지 나서는 총공세 수준인데 왜 지금 이렇게 사퇴 촉구에 나서고 있는지 배경은요? 최근 이 논란은 제가 볼 때는 법원이 이제 정치권 논란의 한복판에서 오랫동안 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조희대 대법관이 윤석열 파면 직후에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 뭐 이런 취지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질의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그렇게 건가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사법농단이죠. 그다음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법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법을 지키는 그 최전선에 있는 기관장으로서 아무런 입장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내부에서는 계엄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라는 내부 비판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행태, 그다음에 또 지금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의 재판 행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구속 기한을 시간으로 계산한 정말 유례 없는 희한한 방식으로 내란 사범을 석방해 주는 거. 그리고 지금도 뭐 재판을 하면서 뭐 휴가는 다 가고 또 뭐 2주일 동안 뭐 재판을 안 열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뭐 민변이나 이런 데서 모니터하는 쪽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MC 하듯이 재판을 한다 뭐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와 분노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법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 사건을 소부에 있던 것을 전원합의체로 넘겨서 9일 만에, 제가 기억으로 9일 만입니다. 9일 만에 이제 판결을 해버리는. 그래서 실제로 기록을 6만 쪽의 기록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한 이틀 정도밖에 없었다. 뭐 이런 비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어떤 본인의 입장, 사과 이런 게 전제되지 않고 지금의 이 논란들이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같은 압박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일단 국회에서 지금 완전히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입법 독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여야 협의로 또는 합의로 모든 의사 일정이나 법안을 결정을 했다면 지금은 뭐 제1야당도 무시하고 심지어는 여야가 합의한 것도 당내에서 없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특검이나 이런 거는 여야가 합의하고 기자들 앞에 국민들 앞에 이렇게 여야가 합의했다라고 한 것까지 엎으면서 그냥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권력까지 쥐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인사들로 국무위원들을 구성하며 정과 22범의 국무위원을 구성하는 등 사실상 입법부와 행정부는 소나기에 넣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영역인 사법부까지도 이제 소위 독재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압도적 다수 의석이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기존 질서도 필요 없다는 인식하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트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찍어내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 찍어내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이렇게 판사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막 그만두게 하는 이런 행위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특별 재판부, 전담 재판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법원의 큰 틀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이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12개 혐의 5개 재판이 종료가 된 상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단된. 중인 상태고
사이 공범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재판을 멈췄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리스크는 남아 있고 임기 이후에도 사실 마지막 3심의 보루일 수 있는 이 대법관들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결국은 이 안전장치를 해주려는 그런 의도로 진행되는 큰 틀에서의 사법 장악, 사법부까지의 독재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민주당이 사법개혁 5대 과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법원장 회의가 열렸어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려를 표명한 것. 이 부분도 지금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네. 지금 뭐 사법부에 계시는 법관들이 평생 남의 잘잘못을 가리는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본인들의 잘잘못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저 김희정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거 이런 게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의 그 말씀도 많이 있는데요. 시중에 그런 게 실제로 있죠. 근데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그 비난이라든가 뭐 또 비판이라든가 문제 제기 이런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판사들, 법관들 또 법원 조직 자체가 치외법권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점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고 또 뭐 거취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국회의원들이 뭐 야당 국회의원들은 뭐 저희들도 야당일 때 그랬습니다만 뭐 대통령에 대해서 물러나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그런 관점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앞서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탄핵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 단계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입장을 하는데 탄핵이라는 언급도 나오고 있어요. 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잘못한 점이 있으면은 비판 받으면 되죠. 그런데 이 우리 대법원장에 대해서 잘못한 점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재명 당시 이 대표의 선거법에 대해서 판결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한 거를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거죠. 개별 판단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차대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로 했습니다. 그래서 12분의 대법관이 참석을 해서 이제 법원 행정처장은 빠졌고요. 그중에 10분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 10분이 뭐 성향이 다 뭐 보수적이거나 또는 뭐 국민의힘이 임명을 했거나 이러지 않아요. 성향이 진보 성향도 있고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추천받으신 분도 있고 한데 12분 중에 10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은 유죄다라고 얘기를 해서 판결을 해서 보낸 거고요. 그리고 배당된 지 39일 만에 했는데 이거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은 3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마치 대법원장 혼자서 독단적인 판단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날짜를 어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오히려 1심과 2심이 각각 6개월과 3개월 했어야 되는데 1심을 2년 2개월씩 끌었던 게 오히려 잘못됐다. 선거법을 이나 재판 관련된 법을 어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절차상 하자가 대법원에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1년 안에 판결이 났으면 모든 게 깔끔해졌을 텐데 그 본인들한테 불리한 판결했다라고 해서 한 명을 콕 찍어서 하는 거 잘못됐다. 10명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정치인들이 이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의 거취를 비판한 것은 굉장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야 다들 지금 지방선거 출마하겠다고 더 세게 발언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사실상 대변인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견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대통령 탄핵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이 발언을 거두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나선 부분이 의심하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사법까지 장악하려는 독재 의도 아니냐라고 보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일단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한번 정리는 했습니다.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도 없고 논의 계획도 없다. 그 원칙적 공감이라는 이게 부연 과정에서 나온 그렇습니다. 이 예, 이제 예. 이 단어 때문에 이 파장이 좀 일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이제 법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말씀하시고 가시죠. 그 지기현 판사의 구속 기간 계산법 그리고 정말 초스피드로 공직선거법을 처리한 것, 이 두 가지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거는 적법을 가장한 이건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법원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입장이 있고 그 입장을 근거로 그다음 모색을 해야 되지. 이 부분을 덮고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사상 누각입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래서 그 부분은 법원에서 꼭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제 뭐 우상호 수석이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뭐 일단락은 됐지만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질문을 그렇죠. 받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서로 좀 오해가 생겼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큰 거는 오독이라고 이제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일이 조금 더 붉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야기 특히 처음에 했던 이야기 그 맥락을 보면 특별한 의견은 없다. 특별한 그렇죠. 입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좀 본인의 생각도 좀 섞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해와 분란을 일으켰는데 뭐 그 부분은 뭐 일종의 해프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좀 권칠승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한 상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상권 분립 훼손에 대한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상권 분립 훼손이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법부 소속의 국회의원은 뭐 대통령도 물러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 반사인데 지금 이렇게 명백한 사법농단의 사실에 대해서 입장을 요구하고 또 거치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그 뭐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특히 또 상권 분립의 근간을 훼손한다. 여기는 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도 보면은 법관들이 뭐 위법 행위를 하거나 뭐 사법농단 이런 걸 하면은 이 탄핵할 수 있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오히려 하지 않는 게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법원 조직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원이 일하는 방식을 그 규정하는 법이죠. 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조직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국회에서 일하는 방식에 대한 법을 정하면 그 법 속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의 큰 틀이기 때문에 상권 분립 훼손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희정 의원님한테는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 서열이 있다. 국민 뜻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건 선출 권력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본적으로 헌법 정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구나. 대통령께서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가지고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변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가 입법, 사법, 행정 간에는 서로 우위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입법이 가장 높이 있어야죠. 그죠? 그런데 사법 행정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하나가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전혀 국민들이 관여하지 않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탄핵이 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라면 직접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들이 직접 전체 국민 투표를 하지 않는 이상은 탄핵이 될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하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선출된 권력도 임명된 권력에 의해서 탄핵하는 게 바로 이런 여러 가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입법이라든지 적용이라든지 판결이라든지 법의 활용 방법도 세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지금 절대 권력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 선출된 권력 운운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헌법 인식이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헌법 파괴다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증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는 권칠승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슨 적법을 가장한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법에 대해서 못 밝히고 있잖아요. 대법원 합의체에 의해서 12분 중에 10분이 선거법상 유죄다라고 판결해서 돌려보낸 거를 이게 무슨 사법농단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걸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진작에 633에 의해서 판결이 됐어야 되고요. 1심은 6개월입니다만 대법원은 3개월로 둔 이유가 뭐냐면 그 법적으로 이 정확한 적용인지 아닌지만 판결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3개월 내인 39일의 날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법농단이라고요? 헌법 뒤집자는 얘기죠. 한 명이 한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네. 이 대법원을 손댄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제 그건 좀 뭐 있잖아요.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다음. 예, 네, 그 네, 부분도 저한테 좀 이따 발언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네. 사법부를 손대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좀 베네수엘라. 이따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대통령의 발언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권 의원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뭐 내란 전담 재판부 때문에 나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원도 정부처럼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 정하는 방식의 그 조직 속에서 일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한다면 이런 논란이 상당히 좀 없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상권 중에서 그래도 재량권이 가장 많은 곳이 국회입니다. 입법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사법권은 국회에서 정해준 법률을 근거로 본인들의 일을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입법권이 가장 재량권이 많은 권력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이의가 없습니다. 그건 다수설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번 그 대법원에서 있었던 그 공직선거법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법적인 이론에서 이 듀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 아닙니까?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뭐 실제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이틀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고 이제 공직선거법은 6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법의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두 분이 계속 대립을 하시니까 이제 이틀이라는 거고 배당된 지가 한 30여 일이라는 39일. 말씀을 그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게 들으셨을 것 소부에 같습니다. 갔던 거를 이제 다시 왔으니까 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한 이틀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결과에 대해서 동의했는데 무슨 말이냐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과정을 뒤튼다면 이런 게 농단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좀 전에 김희정 의원님 아까 하시고 싶었던 게 사법부가 좀 무너졌을 때 그 네. 말씀이신가요? 네, 한번 맞습니다. 사례를 좀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원칙적인 것과 사례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이게 사건 배당에 강제성이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어떻게 사건을 맡을지를 임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특정인에게 원하는 재판 이렇게 탁 매가 매수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법관 구성도 외부에서 관여해서는 안 지금 되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법관을 손대려고 하는 흐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찍어내고 재판 형태는 특별재판부로 가고 그리고 대법원 수는 늘려서 대법관 수는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다 추가로 임명하고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이 사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있을 때 본인 입맛에 맞게 대법관 수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가 목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를 따라 하겠다고요?
그거는 잘못된 교훈을 제대로 인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우 의원님 그거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법원조직법을 좀 바꿔서 내란 전담하는 부서를 하나 두는 건데 그게 왜 위헌이냐고 합니다. 예. 헌법상 전담 부처를 뒀던 경우에는 특별재판부 이런 경우에는 헌법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부칙 조항에 넣었을 경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규정이 헌법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현재 있는 뭐 가사재판부니 뭐 특허법 재판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경우도 특정 사건을 찍지는 않습니다. 그런 종류를 정했고요. 그리고 사건 배당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법관 구성도 외부에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특별재판부하고는 굉장히 다른 얘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론하시죠. 그런데 뭐 전담재판부 이 부분도 대법원장이 임명을 합니다. 임명권자는.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입맛대로 법관을 골라서 임명한다든가 뭐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를 문제 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그거야 뭐 다양한 의사결정권자들이 들어오니까요. 네. 특검을 구성할 때도 원래 여야가 같이 했었는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 빼고 다른 야당이랑 추천해서 최종은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다양하게 추천해서 고르게 했어요. 이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처음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법관 추천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본인들 입맛에 맞는 단체들로부터 추천받아서 결국 본인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왜 이 예전에- 구성 자체도 잠시만요. 법원에 맡겨둬야 됩니다. 예전에 네.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전혀 추천이나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누가 봐도 이해충돌의 그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에 특검 임명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전례에 따른 것이고 또 합리적인 것입니다. 문진석 의원 얘기도 앞서 인터뷰에서 들어보니까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만약에 국회가 참여하는 부분에 자꾸 위헌 논란을 제기한다면 그 그렇습니다. 부분은 좀 예.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런 부분들 그 기술적인 부분들은 얼마든지 뭐 협의에 가서 또 뭐 만약에 위헌적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뭐 덮어 나가는 것, 회피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원천적으로 이런 논란이 생기게 된 것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없고는 지금 하고 있는 논의들이 언제든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원이 먼저 왜 이런 재판부가 필요한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좀 있어야 된다. 네, 있어야 이 부분을 됩니다. 강조하고 아니, 계시군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어 이거 겁박하는 거잖아요. 재판 결과 마음에 안 들면. 아닙니다. 네, 그 잠시 과정이 문제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당당 토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잠깐 더 체크하고 갈게요.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죠. 전현희 의원이 내란 전담재판부 외에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전담할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떤 배경인가요? 저는 뭐 내란 재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두 개는 시급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사안의 무게로 보나 또 전략적으로 보나 그 부분은 조금 뒤로 미루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또 내란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어떤 여론에 대한 어떤 호소 이런 게 조금 더 급하다고 보고요. 뭐 당에서도 아마 전현희 의원 의견을 일단은 개인적 의견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더 진척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요즘 저 지방선거 앞두고 계신 분들이 실제 법에 맞거나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보는 게 아니라 극성 지지자들 보고 자기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여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봅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내임 전신이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는데 구형 내용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희정 의원. 이 국회에서 선진화법이 등장한 이후에는 물리력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소위 복도에서 연좌 농성하고 구호 외치고 뭐 이런 행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물리력을 동원한 거 해도 사실은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징역형을 선고를 했어요. 그럼 앞으로 국회는 그냥 막 그대로 입 닫고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그냥 총선 끝난 이후에 그냥 소수당이 되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거수기만 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판결 과정에서 국민들이나 아직 판결은 아니죠. 판결이 아니라 구형 과정에서 상당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당시 이제 원내 대표였던 나경원 대표가 사실은 빠루나 해머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것까지 이제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가 동원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마치 당시 국민의힘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등장시킨 것처럼 성과 그 기계 이름을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놀리듯이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만 이제 이 수사를 받았던 게 아니라 당시 박범계 의원님과 네. 그리고 민주당 보좌진들도 똑같이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형도 하지도 않고 재판 질질 끌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죠. 이 구형 내용. 물론 판결은 아닙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형량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네. 그리고 그때 패스트트랙 사건 때 그 복도에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때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이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이 사실 이제 몸싸움을 그렇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폭력적 행위로 이렇게 그렇죠. 이제 뭐 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기도 하겠죠. 네. 하는데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이배 의원 감금 사건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네. 그게 조금 중하게 판단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 특히 이제 최이배 의원이 법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감금 해제를 논의하기도 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와 통화한 뒤 풀지 않은 걸 보면 지도부가 작심하고 나를 감금한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뭐 법을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뭐 소위 말하는 빼박 증언이 나오면 아무래도 뭐 달리 판단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권 의원님도 조금 과한 구형량인 것 같다는 제가 좀 생각은 예측했던 든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최이배 의원의 전 의원의 증언 같은 경우는 지금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본 것이죠. 왜 이렇게
구역량이 많은가 예상보다 많은가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나경원은 일상적 정치라고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저도 뭐 일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저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일상적 부분을 넘었지 않았나 싶고요. 원천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국회 내 의사결정 과정을 원만하게 못하고 법정으로까지 이렇게 끌고 가게 된 것 여야 간의 이 정치력 부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검찰 구형 단계니까 법원의 최종 판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국회 법사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또 시끄러웠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김희정 의원님? 좀 전에 패스트트랙 관련돼서도 권칠송 의원님이 진짜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풀지 못하고 이렇게 법정까지 들고 간 거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감합니다. 원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루에 2명의 의원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민주당 국회의장이 이 사보임을 막 한 거예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사임시키고 보임시키고 그래서 거의 말 이용하듯이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위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해당 당이 결정한 의원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항의하는 과정에 이제 이 패스트트랙 관련된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 법사위에서 거의 유사하게 일어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 당 간사는 다른 당에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기 당의 대표 선수를 뽑는 겁니다. 위원장은 사실은 여야를 같이 다 아우러서 위원회를 통과하는 사무를 보는 거고요. 네. 그런데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각 당의 간사를 둬서 위원장이 한 명 한 명을 접촉을 못 하시니까 각 당의 간사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조정하고 회기를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얘기하자면 프로야구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롯데자이언츠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권 의원님 어디 응원하세요? 뭐 이러는데 야 응원하다 말고 야 상대당 주장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팀이 바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가오는데요. 네, 아니 야 저 주장이 좀 거친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랑 경기하려면 저 주장 안 바꾸면 우리랑 경기 못해.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까지 국회에서 없었던 사례입니다. 심지어 법사위원회는 국회에서 사실상 그 단원제임에도 불구하고 상원과 같은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를 보냈고 또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자구 수정이나 이 법의 아래 위 이런 거 따지면서 권위를 저희가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품격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 법사위원회에서 가장 선수 높은 추미애위원장이 가자마자 가장 더티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 굉장히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남의 당 간사까지 이렇게 손댑니까? 네, 권 의원님. 네. 이제 뭐 간사 선임이 상임위에서 표결까지 간 거 저도 처음 봤고. 왜? 예. 그런 장면은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아까 프로야구에 빗대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 선수가 뭐 벤치 클리어링을 아주 자주 유발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면 뭐 빈볼을 던지기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죠. 뭐 그런 과정이었는데 뭐 그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벤치 클리어링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아까 뭐 법원 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지금 해필 나경원 의원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예. 이게 이제 서로 그냥 원만하게 해결될 때야 뭐 그런 설명이 필요 없죠, 당연히. 근데 설명이 필요한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츄에이션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에 뭐 계엄, 옹호, 윤석열 면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받았던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법사위에 오는 거 가지고는 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장 표명을 좀 하고 뭐 사과나 유감이죠. 이런 입장 표명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라면 서로 좀 그 정치적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예.
저희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 계엄 옹호한 의원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계엄을 옹호한 적 없습니다. 계엄은 그래요? 명백하게 잘못됐습니다. 아까 듀 프로세스 그럼- 말씀하셨듯이 탄핵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인 하자를 문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은 인용됐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리고 한남동에 안 갔었어야죠. 왜 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법사위에 원래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당이 다른 당이 맡아오던 게 관례였는데 그 관례를 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는 그걸 가져갔어요. 그런데 2번씩이나 법사위원장 공석을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전당대회 출마하시느라고, 한 번은 이준석 위원장이 소위 법사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정리해 주시죠. 사실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회 관례대로라고 하면 우리 나경원 의원한테 줘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지 않고 최다선인 이제 추미애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장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국회에서 같은 경험이 있고 서로 선수에 비례해서 무게감 있게 국회를 모범적으로 잘 이끌려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간사는 초재선이 하는 자리인데 5선이 100번 양보해서 네. 국회를 원활하게 잘 이끌기 위해서 그동안의 협상 경력이나 법적인 지식 이런 거를 감안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한두 핑계가 아니에요. 주기 싫으니까. 그런데 뭐 패스트트랙 관련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바로 뭘 얘기를 했냐면, 그럼 박범계 의원님은요? 박범계 의원님도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똑같이 검찰 수사받고 있고 재판받고 있는데 법사위 간사도 하셨고요.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안 맞으니까 또 다른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뭐 남편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 또 저희는 얘기하죠. 법사위원들 중에 남편이 변호사인 분도 있고 가족이 변호사인 분도 있던데, 그럼 이거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서로 본인들한테 적용은 안 시키고 남의 당 안 되는 얘기만 찾아내면서 오랜 국회 관행을 깨고 남의 당의 간사까지 침해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권 의원님 좀 반론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일단 나경원 의원은 뭐 한남동에 가서 국민들의 일반 정서와 전혀 다른 그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신 분이고요. 또 윤석열 면회를 갖고 이런 거를 계엄 옹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외형이 그렇다라는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을 뭐 야당이 맡는 경우도 있고 여당이 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과거를 쭉 봤는데 네. 무슨 법칙성을 따지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서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해야 되는 일들은 법사위가 이 가장 중요한 사실 상임입니다. 그 모든 법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법사위에서 또 간사를 잠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한 그 곳인데 지금 거기가 정쟁의 현장이 돼버려서 일을 언제 하지?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거기 특히 이제 법안 소위 같은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이제 좀 우려를 하실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해결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양 좋게 빨리 해결되기를 저도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게 상대 주자라는 말, 프로야구에서, 그리고 벤치클리언이라는 말, 이게 아주 청취자 여러분도 쉽게 이게 들어오는 말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권칠승 의원님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시는데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당토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정격기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